늘어나는 가계대출 때문에 정부가 말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이 올해 1월 30일에 나왔었죠. 사흘 만에 7조 원이 공급될 정도로 이제 흥행이 완전 성공을 해버렸죠.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고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게 1년간 한시 운영된다고 하면서 1월 30일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말을 바꿨어요. 잠깐만, 1년 우리가 한다고 그랬지? 아이고, 어떡하냐. 미안하다. 우리 그냥 9월까지만 할게 하면서 지금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저 12월에 집 살려고 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대환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조금만 일찍 집을 살 걸. 아니면 나는 왜 그때 전세가 만기가 돼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되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지금 9월에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집니다. 말 바꾸기가 이제 하나만 했다는 거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현황 점검 및 향후 운영 방안 해가지고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9월 13일에 있었는데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런 운영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형은 취급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일반형 공급 중단. 그래서 이 일반형은 뭐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에서 9억 사이는 이제 안 돼요. 대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소득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거나 이제 아니면 6에서 9억 사이들은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억 원 이하거나 소득이 1억 원 이하이신 분들 이렇게 엔드겠죠. 여기는 계속한다. 여기 우대형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집값이 상대적으로 6에서 9는 조금 더 비싼 거니까 비싼 거는 좀 빼고 저렴한 것들 위주로 해주겠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한테도 대출해 주던 것도 이번에 빠집니다. 처분 조건부로 주택을 취득하던 거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지금 무주택자한테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하냐?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고 급작스럽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를 하는 거죠. 아니, 이걸 좀 뭐 미리미리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1월 30일에 발표를 했으면 내년 1월 뭐 29일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9월에 발표해서 9월 27일까지 한다고 하면은 한 2주 만에 지금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없애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정부가 말을 합니다. 아니, 니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집을 너무 많이 샀어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한 30% 정도였어요. 그리고 신규 주택을 사는 분들이 거의 60%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는 집을 새로 샀다 이겁니다. 집 사는데 거의 3분의 2가 가니까 이게 집을 너무 많이 사는데 하면서 이제 이 정부가 좀 부담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반형이 거의 40%다. 그러니까 집을 사러 가는 게 3분의 2인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6에서 9억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비싼 거 사러 갔겠죠. 6억 조금 넘는 것보다는 그래도 9억에 가까운 것들을 사러 갔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부동산 족쇄 풀리자 치솟는 주담대 해가지고 이게 3월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는데 4월부터 증가로 돌아서 가지고 지금 한 달에 막 6조씩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지금 가계대출이 많아가지고 부담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본격적으로 뭐 한 2월, 3월부터 풀리면서 같이 지금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가뜩이나 부담인데 정책자금이 더 부담을 준다, 더 가중시킨다 하면서 지금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부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 같은데? 라면서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국 아파트값이 9주 연속 상승한다. 서울도 17주 째 올랐다 하는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전국 아파트가 지금 다 상승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주, 전남, 뭐 부산 빼고는 뭐 다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뭐 물론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기는 했지만 대출 풀었더니 지금 잠깐만 이게 상승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원했던 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잠깐만 여기서 계속 더 상승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1년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한 4, 5개월 남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정책 자금으로 풀고 있었는데 옆에 봤더니 은행들이 지금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봤더니 형 옆에 애들 봐봐요. 저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들이 지금 50년 만기 대출을 지금 신나게 팔고 있네요. 라고 본 거야. 봤더니 얘네들이 1, 2월만 하더라도 거의 안 팔았는데 3, 4, 5 조금씩 팔다가 6월부터 거의 1조 정도 팔고 잠깐만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하면서 7월, 8월 해가지고 특히 8월에 5조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추이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무래도 이제 끌고 오긴 했지만 이제 집값 반등하네. 그리고 분위기 좀 살아나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살아나네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집을 사러 가죠. 거래량도 막 회복하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DSR로 딱 막혀 있으니까 만기를 늘리자. 만기를 늘려가지고 대출을 조금 더 많이 받읍시다.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30년, 40년 이랬는데 아니다. 50년으로 더 늘립시다. 해가지고 대출을 뭐 한 7천만 원, 1억 5천만 원 조금 더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 거의 비중이 없던 50년 만기 상품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랬더니 우리 형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회의 한번 해야 되겠다. 다들 한번 들어와라. 라고 해서 군기 한번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금융위원회에서 보고서가 9월 13일에 나왔는데 최근 가계부채 증가 현황 및 대응 방안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7, 8월 중에 주요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적극 취급하면서 7, 8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가지고 물꼬를 트고 우리도 뭐 30몇 조 풀긴 했지만 야 우리가 하는 거랑 니네가 하는 건 다르지. 야, 니네가 이걸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은행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30조를 풀었지만 니네가 지금 7조, 8조를 풀면 어떡해? 하면서 지금 탓을 좀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관리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제도를 없애진 않을 겁니다. 제도를 없애진 않고요. DSR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을 확인해 가지고 개선할 건데 이게 확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40년으로 우선은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상환 능력이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50년으로 하겠습니다. 자, 명백히 인정될 때만 50년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 노력을 강화하십시오. 라고 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만기 설정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을 명확하게 감안해가지고 상환 금액과 기간을 설정하세요라고 딱 명확하게 유도를 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읽어봤을 때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명백하게 인정될 때만 하고요. 자체적으로 관리하시고요. 미래 소득 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설정하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니네가 스스로 적절히 알아서 잘해라.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초장기 대출 사라지나 50년 만기가 퇴출될 것 같고 40년도 축소될 것 같습니다. 아, 형님들 말씀 저희가 잘 이해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대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더라도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 정부는 아니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아니 왜 너네 왜 그럴까? 아닌데 우리는 지금 너네가 잘 알아서 적절하게 관리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라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 한번 판단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형님들 하고 있는 그 주금공 상품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한 만 34세 정도로 저희가 한번 고민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좀 눈치 좀 봐가지고 적절하게 알아서 조심스레 보수적으로 설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도의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대출이 줄었을까가 궁금하시잖아요. 대출은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 상품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왜 대출이 늘어날까요? 대출을 받으라고 연초에 해도 대출은 줄었단 말이죠. 왜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지가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지금 반등했죠. 전국적으로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오히려 더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를 규제했는데 바로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오히려 한 3,500억 정도 신용대출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부가 옥죄기를 들어갔는데 요 보름 사이에 한 8천억 정도의 주담대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 거를 느끼니까 안 되겠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좀 사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금융정책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금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느낌이죠. 계속 지금 뭐 부담이다, 대출 조심해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정책 자금으로 계속 대출을 풀었고 신생아 대출이니 뭐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부동산 관련 규제는 뭐 풀고 있는데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지금 뭔가 엇박자가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또 제발 아이를 낳아라 하면서 지금 출산율 대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특공도 주고 그리고 저리 대출 최대 5억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세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입 자금까지 5억 그리고 뭐 3억 6천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이거 이자가 엄청 싸죠? 지금 거의 1.6에서 2.7, 뭐 1에서 2%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받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 해당만 되면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면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럼 이거는 왜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로는 또 줄이고 그럼 이게 도대체 지금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게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 지금 피해는 또 국민들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내년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말에 받아가지고 나는 뭐 체증식으로 대출 갈아탈 거야. 당분간 좀 이걸로 대출 받아야겠다. 대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갑자기 6에서 9억 사이인 분들은 대출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정책이 좀 한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은데 지금 가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또 가다가 또 갑자기 또 취소하고 이래나 저래나 좋은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대출 받을 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뭐 많진 않지만 9월 27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지금이라도 뭐 집을 미리 사놓으신 분이라든지 뭐 지금 뭐 가계약금 보낸 분들은 뭐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9월 27일 전에 신청하시면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실 수는 있고요. 일반형 받으실 수가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하다가는 저 신생아 특례대출도 뭐 내년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기다리는 분들 많거든요. 요거 내년에 적용되면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뭐 가계대출 부담 때문에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거 하는 거 맞는지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